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원에서 맡고 있는 김승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기적인 부분은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손발만 잘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종은 부모님과도 같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손발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는 자리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큰 문맥상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해왔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학생하고 같이 서류를 몇 가지를 썼고 몇 개를 덜 썼고 어떤 게 부족하구나 하는 게 한 방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한눈에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상대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면접이. 되게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되게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익대 입사제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가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기를 본다거나 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비실기 전형이죠. 그렇죠? 실기를 보지 않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표에 기재된 성적이 좋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적만으로 줄 세우기가 심하지 않냐? 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요. 종합적인 학교 생활, 수업 시간 외를 이제 비교과라고 하거든요. 그 비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교과도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학생부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학교들이 있냐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데 다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권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들은 이게 전부고요. 위에서부터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죠.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고려대, 국민대 있고 미술조형특기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한데 이거는 실기대회 수상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기대회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동덕여대도 있고요. 삼육대도 수상자 전형입니다. 그리고 성명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서울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성대, 홍익대, 이게 서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대학의 전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먼저 보시면 좋은 건요. 다른 것들보다 모집 인원을 좀 보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홍익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일반적으로는 한 자리대에 아주 적은 인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입시의 성격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있습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명지대, 을지대, 중앙대, 한경대, 한국공업대, 한세대, 한양대, 메리파까지 해서 인천하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이게 전체 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서울권하고 수도권 안에 있는 미술대학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수로 따져봐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지방 캠퍼스로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비실기 전형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랑 충청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강원도랑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왜 언급이 되냐면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청도, 그러니까 세종 쪽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요소인데요. 이제 저희가 서류가 생기부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좀 폐해들이 조금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소논문 기재 금지, 그리고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 지금 대입에 미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독서 활동도 미반영, 그리고 봉사 활동도 기본적으로는 미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봉사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요, 인적사항이랑 이런 것들도 가려지고 이 사항들을 빠진 채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빠진 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싶어도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전보다 쓸 수 있거나 대학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이 극도로 적어졌습니다. 극도로 적어져서 사실상 지금 거의 빠진 항목들이 이제 학교 수업 외의 비교과 활동들이거든요. 비교과 활동들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어필할 만한 활동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